SRF 발전소 찬반 갈등이 이젠 매몰 비용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사업자가 10년 가까이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라는 요구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영월 태양광 발전소 운영 5년이 지났지만 빚만 늘었습니다. 수익 배당을 기대했던 영월군이 자칫 폐전지 처리 같은 뒤치다거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와 체결한 수출 계약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잠정 계약까지 포함하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가운데 8건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업자와 노인, 주부 등 취약층에 연락해서 싼 이자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낚아채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원창목 원주시장에게 발전소 포기 선언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몰 비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주 시의원들이 최근 발전소 사업자가 신청한 고용연료 사용 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이 화해단지 사업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발전소 건설 허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고용연료 제품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원주 시민을 거짓된 말로 기만한 것이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발전소는 현재 적기 착공에 실패하면서 수익률이 25%가량 줄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해단지의 경우 다음 달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업은 백지화되고 발전소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10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가 그동안 사업에 소요된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을 원주시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 시장은 작년 2월 발전소 건설 포기 선언을 하면서 사업에 반대해온 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회 동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하고 의회들이 의회에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원주시가 실제 어떤 허가 절차도 진행한 것이 없다며 원주시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 시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용연료 제품 사용 허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포기 선언 당시 발전소 포기에 따른 대안과 책임을 의회에 요청한 것을 의원들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에 들어선 동양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5년이 지났지만 수익은 둘째치고 빚만 늘리고 있습니다. 수익 배당을 기대했던 영월군은 자칫 폐전지 처리 같은 뒤치다거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급 영월 태양광 발전소. 100만 제곱미터 드넓은 산지에 태양전지판 13만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업체 자본금 140억에 대출금 1,260억까지 1,400억 원이 투입된 영월 지역 최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영월군도 배당금 혜택을 받는 게 최초 계획이었는데 상업 운행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돈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운영사에서 지난해 1,300억 원 규모의 재대출을 진행하면서 수익성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분명 지난 5년 동안 대출금 1,26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음에도 왜 최초 대출금보다 늘어난 1,300억 원가량을 또다시 대출받았냐는 겁니다. 그건 아마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 수제진해가지고 관련 반반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운영사 측은 5년 동안 6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 대금 관련 분쟁과 대출 이자, 상환 수수료 등으로 빚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재대출로 인해 대출 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내 빚만 갚다 발전소 평균 수명인 20년이 지나면 영월군은 자칫 폐전지 처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시세로 처리 비용은 대략 200억 원입니다.
수명이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 대출 상환하는 걸로 돼 있어서 대출이 다 상환되는 시점에서 패널의 처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거라고. 영월군은 복합 관광단지를 꾸리겠다며 발전소 주변에 동물원과 친환경 에너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발전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금액이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130개사 해외 바이어와 82개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잠정 수출 계약금 502억여 원이 집계됐고 이 중 201억여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수출 이외에도 157건, 총 11억 6,500만 원의 내수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간 2,068명의 방문객이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청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검출되자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획 틀을 늘리고 엽사를 재배치하면서 예방 방역만으로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민통선 북쪽 화천 지역에 설치된 야생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불과 4일 동안 20개의 포획틀에서 멧돼지 55마리가 잡혔습니다. 화천군은 포획틀 4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획틀 설치부터 사체 처리까지 인건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돼지 농장마다 설치된 출입 통제 초소, 공무원과 군인이 한 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가 이어지면서 이미 10월 들어서만 인건비와 약분비만 하루 평균 1,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원과 하천 등 민통선 이북 지역에도 환경부가 총기 사용을 허가하면서 군부대와 엽사가 함께 포획에 나섭니다.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도 엽사들이 맡고 있지만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인건비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간다 그러면 저희도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일이 또 있고 있어 그게 우선이잖아요. 화천군은 일단 급한 대로 하루 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엽사 인건비까지 화천군이 떠안게 되면서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예상되는 인건비만 4억 9천만 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거나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 닥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된 거는 한 1억 9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화천군에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7.4%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3차 예비비 39억 5천만 원을 18개 시군에 지원하고 국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이 부족한 군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19개 사회단체들이 강원도 교육청에 선지원 후 추첨 학교 배정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강원교육연대는 오늘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평준화 해체의 시작인 선지원 학교 배정 방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체제에서 학교 선택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고교 서열화 해소 등 평등 교육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가운데 8건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4만 9천여 건 가운데 대출 사기형이 3만 8천여 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영세업자와 노인, 주부 등 취약층에 연락해 싼 이자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낚아채는 수법입니다. 나머지 22%는 검찰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원주시 흥원면 내지리 국도 19호선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7살 안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외고가 전국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서 어문 계열 진학률이 가장 낮고 민사고의 24%가 의대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영구 국회의원이 올해 외고와 자사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외고의 어문 계열 진학률은 17.5%로 전국 외고 중에서 가장 낮아 특수목적고의 취지를 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 가장 비싼 학비인 연간 2,671만 원을 내야 하는 민사고의 경우 의대 진학률이 24%로 전북 상산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영월군이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 유공자의 보훈 수당을 매달 5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던 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과 참전 유공자의 수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